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소 시스템의 변승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발표하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아마 다소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해서 저희 회사가 어떠한 회사인지 마침 좋은 뉴스가 있어서 한번 동영상을 보고 가겠습니다. 3D 가상현실 기술이 날로 발전하며 점점 우리 실생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3D 가상현실을 활용해 인체 구석구석을 만들고 심지어 수술까지 미리 해볼 수 있는데요. 우철희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한 남성이 모니터를 통해 3D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 모습은 다름 아닌 사람의 심장. 가상현실을 통해 각기 다른 사람의 심장을 그대로 구현한 겁니다. 단순히 심장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이렇게 내부와 혈관 속 모습까지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심장은 물론 미세한 혈관이나 근육, 골격 조직까지 구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험적으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환자의 관상동맥을 넓히는 스텐트 시술 같은 간단한 수술까지도 가능한 단계입니다. 5년쯤 뒤에는 실제 임상에서 사용 가능하고 다른 장기나 외과적인 수술로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I think it's let's say the beginning of let's say the future of the therapy around the heart because basically you will have a dedicated therapy, a dedicated surgery for yourself. 3D 가상현실 기술은 의학 분야뿐이 아닙니다. 석유 시추를 위해 바닷속 지질을 정밀 분석하거나 아직 출시되지 않은 자동차의 충돌 시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고 예상되는 문제의 해결책 모색이 가능해진 겁니다. The first benefit is that they don't need to use a physical prototype, so they save the cost of building the physical prototype because you will have actually a simulation, an exact simulation based on the virtual model. 심지어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생각이 과연 현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 미리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물 부족 국가의 남극에 빙하를 옮기는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3D 기술, 인류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3D 기술은 저희 회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러한 거가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특징이 사이언티픽 컴퍼니입니다. 단순히 뭐 애니메이션을 한다거나 그런 회사가 아닌 사이언티픽 컴퍼니고 전 세계 15,000명의 전문 인력이 있고 약 21만 개 고객사가 약 2,500만 명의 유저가 저희 솔루션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12,000개 파트너사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본사는 프랑스 파리에 있고요. 저희는 한국 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소 시스템의 레가시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다소 시스템은 최초 다소 에비에이션에 항공기를 만드는 캐드를 만드는 부서에서 시작을 해서 그 사업을 밖에 나와서 하기 위해서 다소 에비에이션에서 나와서 다소 시스템즈라는 캐드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 회사는 크게 시장을 현재까지 3번 한 번 흔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3D CAD라는 거를 만들어서 새 제품 설계에다 적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3D DMU라고 전문 용어긴 한데 모든 거를 가상에서 제조해 보는 거를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좀 세상을 한번 흔들었다는 게 보잉 777 같은 경우는 실제 시제작 없이 다 3D 환경에서 가상으로 만들어서 날려보고 정상적으로 되는 걸 보고 양산에 들어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3D PLM으로 또 한번 또 그러니까 시장을 리드했고요. 지금 현재는 3D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오늘 보여드릴 스마트 시티가 이 3D 익스피리언스라는 플랫폼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큰 비즈니스 영역으로 해서 지금 시장의 변화를 크게 이끌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 안 드렸네요. 저희는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세계 2위 그리고 포브스에서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세계 2위를 랭킹되었고요.
저희 다소 시스템의 목표 가치는 저희 프랑스 회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철학적입니다. 저도 입사를 해가지고 이 문구를 보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저희 회장님이신 버나드 샬레가 되시고요. 그 다소 시스템은 비즈니스와 사람들에게 제품과 인간, 환경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더 혁신을 할 수 있을까를 3D라는 거를 이용해서 하는 거를 세상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철학으로부터 뒤에 있는 모든 거 다 풀리고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이 철학적인 문구가 조금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이언티픽 컴퍼니라는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3D라고 하면은 너무 이제 약간 애니메이션 같이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 솔루션은 애니메이션이라는 것보다 진짜 실생활을 현실을 그대로 3D로 옮겼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연구를 해서 노벨 화학상이나 노벨 물리학상이나 받는 분들도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이런 연구 활동을 실제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저희 아까 전에 보셨던 심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빙산을 이야기하고 그럼 뭐 하는 회사인가, 어디까지가 범위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저희 회사의 범위는 멀티 피직스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것처럼 이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기계적인 요소, 화학적인 요소, 바이오, 그리고 지질적인 서멀, 그리고 유체, 전기, 마그네틱, 컨트롤 이런 영역으로도 있고, 그리고 밑으로는 분자나 원자에서부터 어떤 로지컬 디자인까지 다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은 스마트 시티는 이 모든 것이 다 컴바인 되어 있는 세상이 바로 시티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기술만 가지고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가 아니라 이 모든 기술이 저희의 플랫폼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시도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었던 그 철학과 가치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냐면은 리얼 월드 개선을 위한 디지털 월드를 구현하는 게 저희의 방향성이고요. 이렇게 CT에서부터 교육까지 여러 영역이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주제인 CT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의 확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스마트 시티까지 확대가 되었는지, 처음에는 저희가 스마트하게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3D로 코스트를 다운시키면서 만들까를 노력을 했는데, 스마트하게 제품을 만드는 거가 아니라 좀 더 지나서 스마트한 제품을 만들자는 거에 초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그림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로지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뭐 세탁기 하나라던가 그런 것도 가상에서 시험을 다 해보고 정말 잘 운영이 되는 그런 세탁기를 만들고, 그럼 이러한 제품을 만든 다음엔 무엇으로 진화를 했냐면은 스마트 빌딩과 스마트 공장을 저희들이 어떤 솔루션으로 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 어떤 것이냐면은 생산 라인이 굉장히 길고 생산 라인은 굉장히 다양한 공정과 거기서부터 각자 공정 정보, 작업 정보, 품질 정보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다 가상현실로 실사랑 동일한 환경으로 다 데이터가 게더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시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장이라는 거.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도 다니고 있고요. 휴먼이 어떻게 움직여야지 편한지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한 제품을 넘어서 공장까지 갔는데 지금 현재 또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티의 실제 사례 위주로 가능하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재미있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교황 즉위식이고요. 2005년도와 2013년도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된 교황 즉위식입니다. 단 8년 만에 기술이 사람을 어떻게 많이 바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이라는 게 기존의 기술은 굉장히 좀 전문가한테 집중된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8년 만에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의 기술은 사람한테 파고드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SNS처럼 공유의 경제가 생기고요. 그러한 기술이 어떻게 시티의 배경이 나왔는지를 저희 솔루션 입체에서 업체의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티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시티의 경제적인 영역이 있고요, 사회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 정부, 그리고 테크니컬한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부분은 다 잘 아시는 얘기고 테크니컬한 영역도 매우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도시의 흔히 말하는 인프라스트럭처도 해당됩니다. 도로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그런 영역도 있고요. 각종 서비스가 다 테크니컬한 영역입니다. 근데 앞장에 보신 것 같이 기술의 발전이 계속되고 있으니 이러한 테크니컬한 영역이 같은 색깔입니다. 확장을 해서 나머지 영역을과 이제 교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현상들이 뭐 디지털 경제나 아니면 공유 경제라든가 이정부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컨셉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것들을 다 엮는 거가 스마트 시티라고 봤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스마트 시티를 해야 되겠다라가 아니라 이미 기술의 발전의 흐름상 자연스러운 단계에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 좀 더 한번 나가고자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의 탄생 배경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마트 시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 구성이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사람과 시스템과 가장 중요한 요즘에 인포메이션이 있겠습니다. 그 영역에 각각 어떠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냐면 사람과 시스템은 익스피리언스를 주고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사람의 익스피리언스를 어떻게 녹일 것인가, 그리고 시스템이 들어있는 익스피리언스를 어떻게 사람이 쓸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람은 또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또 정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사람의 정보를 끌어들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시스템은 인포메이션을 이용해서 디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상호관계가 어떤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계속 고려가 돼야 되는 요소가 되겠고요. 이게 그냥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커넥션이 점점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이건 4차 산업혁명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디지털과 피지컬, 뭐 CPS라고도 부르는 바로 그런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거가 이 활용과 익스피리언스가 디시전이 가능하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거는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테크니컬한 이노베이션이 예상이 되고요. 사실 저희는 여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두 번째 집중합니다. 소셜 이노베이션인데요. 왜냐하면은 결국 CT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저희 좀 회사 철학에서 말했었던 어떻게 하면 환경, 사람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교육적인 기회도 동일하게 제공을 해야 되고요. 또는 삶의 질을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 소셜 이노베이션을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서스테이너빌리티나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살기 좋은 삶을 만들까라는 목적을, 그거를 스마트 시티의 이러한 구성 요소로부터 끌어내고자 좀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나온 저희 업체 입장에서 이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왼쪽에 보시면 리얼 월드가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 빅데이터로 전환이 돼서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미래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인더스트리 4.0의 전개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저희 업체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오른쪽에 있는 게 스마트 시티의 구현이 되고요. 그런 말은 안 붙여진 저게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그림이 싱가포르 마리나 해변이 있습니다. 실제 사진이고요. 밑에는 이게 3D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사진을 3D로 똑같이 옮겨놓은 거가 가치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있는 3D는 이 건물 하나하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브젝트화되어 있습니다. 이 얘 하나하나가 이름을 가지고 성격을 가지고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고, 이 물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똑같이 만들어야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리얼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버추얼 세계라고 연결될까를 이제 흔히 말하는 CPS라는 것으로 불리어서 이런 걸 연결을 해주고 있고요. 리얼 월드에는 센서나 ICT나 IoT, 빅데이터, 이 부분을 리얼에다 넣은 이유는 저건 현실 데이터로부터 갖고 왔기 때문에 리얼입니다. 사실 저게 비록 시스템에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버추얼에서 바라봐야 될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클라우드도 있겠고 iOS 서비스를 저희가 어떻게 제공할 건가가 중요하겠고요. 아까 말씀 익스피리언스가 제일 밑에 깔린 가장 고급 정보가 되겠죠. 플래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거는 리얼 세상만 가지고는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현실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데이터를 버추얼 세상으로 가지고 오는 순간에는 이거를 굉장히 많은 플래닝과 시뮬레이션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을 굉장히 알기 쉽게 한번 그려보았고요.
이 다수의 리얼과 다수의 버추얼을 한번 동영상을 짧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소 시스템은 버추얼 세계와 리얼 세계의 거리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한번 리얼과 버추얼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헷갈리는데 왼쪽이 리얼이고요, 오른쪽이 버추얼입니다. 방금 전에 보신 거는 충돌 해석입니다. 충돌 해석은 해석 중에 굉장히 좀 고급 해석에 해당되고요. 좀 혼다 사례는 저희가 이제 퍼블리시된 데이터가 혼다해서 혼다 걸 사용하게 됐는데, 이걸 보여드린 거는 아까 전에 그 충돌 해석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린 거가 아닌 정말 해석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이 기술이 모두 다 연계가 돼서 CT에도 역시 해석이 된다는 의미로 보여드렸고요. 일단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오늘은 싱가포르를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자료는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아주 킥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롤랜드 버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세계 탑 3 스마트 시티에 싱가포르는 3위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3위로 등록되는 약간 특징이 있다면은 평균 점수로 보면 굉장히 이분하게 깔려 있습니다. 어느 거 하나가 더 치고 나가는 거 없이. 그리고 모빌리티나 에너지나 에듀케이션, 헬스 영역에서는 다 3위 안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가 무엇을 잘했냐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두 가지를 뽑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퍼블릭 대 퍼블릭. 정부가 굉장히 정부끼리 연계를 잘해가지고 이 스마트 시티를 구현했다라는 것을 장점으로 꼽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퍼블릭 대 프라이빗을 굉장히 잘하고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스마트 시티를 민간 협력하에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이 레포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추얼 싱가포르를 이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리센룽 리 총리라고 그래서 발음이 어려워가지고요. 리 총리께서 스마트 네이션을 선언한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싱가포르가 스마트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 국가랑 국민이 의미 있고 성취감을 느끼는 삶을 살고 기술에 의해 도움을 받고 모든 이에게 신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근데 이러한 철학적인 얘기를 뒤에서는 이제 어떻게 기술적으로 푸는지가 좀 내용이 나고요. 그래서 버추얼 싱가포르는 총리실 산하의 스마트 국가 오피스를 만들었습니다. 총리실 산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요. 지금 스마트 시티를 하려고 하면 이제 부서 간의 협업이 굉장히 힘들어서 데이터의 공유라던가 그런 거가 어려운데, 여기서는 아예 총리실 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가 원천적으로 사일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쉽게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 챔피언은 NRF라고 하는 국제 연구 재단에서 NRF가 프로젝트 챔피언이 되었고요. 다음에 프로젝트 오너와 오퍼레이터가 있고, 여기서 좀 눈여겨볼 거는 민간 기업이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 다국적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비용은 아직 끝나진 않았고요. 버추얼 싱가포르는 2018년까지 구현을 하고 구축 후 5년간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을 할 겁니다. 그 총 비용을 다 합쳐서 약 800억 정도를 보고 있고요. 이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프로젝트 챔피언인 NRF의 이사장이 조지 로나라는 이분이고요. 그럼 이분이 내민 캐치프레이즈는 그렇습니다. 내일의 도시를 오늘 최적화하자. 모든 걸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한번 로스 없이 진행을 해보자는 캐치프레이즈를 했고요. 이분이 얘기가 그냥 그대로 딕테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버추얼 싱가포르를 시작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입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고 인구 밀도는 세계에서 세 번째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요. 굉장히 인구 밀도도 높아서 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시도를 해봤고요. 해결을 시도를 해봤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접근을 했었지만 결국엔 그게 한번 하고 해결하고 사장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결국에 느낀 거는 모든 연구원들은
모델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되고, 그를 위해서는 통합된 3D 싱가포르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도 아마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스마트 시티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하지만 사실 그 기반은 각각 따로 돼 있어 가지고 아마 협업이나 그런 정보의 공유가 힘들 겁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버추얼 싱가포르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추얼 싱가포르를 요 동영상을 보시면은 가장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3분짜리 동영상을 보고요. 이분은 아까 말씀 프레스 챔피언인 NRF의 이사장님이십니다.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Virtual technologies have been used since many years by many industries in the aerospace and automotive markets. Now it's coming to the cities, and it's really an interesting way to think about the way that the cities will transform and have a better future. As a compact island state, Singapore faces many challenges as it grows. The government is working to ensure that as this rapidly changing city moves forward, the lives of its citizens continue to improve as well. Now, Singapore has the vision to be a smart nation. To be a smart nation, it doesn't mean all about technology. It could be about people, it could be about processes, it means about doing things much easier. But technology does play a big role in making the nation, the people, doing things in a more efficient way. Humidity, temperature, and even noise and light intensity are recorded on devices worn by students. This data is fed back to Virtual Singapore to help build a comprehensive 3D model of the city. So Virtual Singapore wants to be the platform where we could test different ideas, provide services that make people's life much easier and more efficient. The tropical climate of Singapore can result in some parts of the city becoming uncomfortably hot. To combat this, urban planners will often consider how the placement of buildings will affect wind flow across the city. We are modeling and simulating the way wind flow into a town area. When we run the wind flow analysis, we'll be able to see where are the areas that's being blocked, and we can improve the way that we arrange the building types and blocks so that we introduce wind channels so as to enhance thermal comfort. Now, you can't really do that in real life because that means that you build a building and you find that, hey, you don't get much wind here. You can't just demolish it and reposition it. Virtual Singapore allow us to just grab the maps, very detailed forms, and just run the simulations. Virtual Singapore is really a collaborative platform. Other government agencies can also put data, and so with more richer data, it will mean that we are able to plan better. And if we are able to plan better, it means better living standards and lives for our residents. We decided to work with Dassault System because we came across a 3D experience platform, and it has some features that allows us to expand on it and develop Virtual Singapore. The team works well with Dassault System. Both are very ambitious, can be open to share our ideas, and this trusting relationship is more crucial than technology can afford us. Besides the urban planners, engineers, people in the business industry, and even the residents themselves would find that Virtual Singapore will be very useful. Virtual Singapore allows us to experience the city in a way that hasn't been possible until now. With this platform, we are shaping the future. 예, 버추얼 싱가포르를 여기서 접속할 방법도 없고요. 동영상으로만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연하게 3D로 계속 말씀드린 것보다 한번 보고 나면은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버추얼 싱가포르 프로젝트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2005년 6월 달에 착수를 해서요. 먼저 비주얼라이즈, 버추얼라이즈, 먼저 3D 형상을 구축을 하고 지금 시뮬레이션을 일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Experience the City라는 이름으로 시뮬레이션을 점점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을 구축하고 5년간 이런 서비스를 계속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시뮬레이션을 점점 확대하고 시민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끌어들이고 있고 뭐 최종의 목표는 Operate and Manage the City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도시를 한번 최적화하고 경영을 해보자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할을 예시를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그림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버추얼 싱가포르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크게 4가지 구분으로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버추얼로 시험을 하고, 두 번째 버추얼로 테스트 베드를 삼아보고, 플래닝과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그리고 리서치를 하는 영역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버추얼 익스페리먼트는 네트워크 커버리지 분석, 이런 거는 여기 있는 모든 기술, 저희 우리나라는 굉장히 IT 강국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기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화된 거가 아니,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거를 하나에서 할 수 있다는 거가 이 플랫폼이라는 강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KT에서 와 계시고요. 뭐 모든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더 앞서 나가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데이 워크 네트워크 커버리지 분석이라던가 다 위험 분석, 뭐 지진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예시는 쓰나미가 올 때 도시에 어디까지 물이 들어올 것인가, 그런 거를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또 솔루션 중에는 저희는 이제 마이닝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채굴 광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땅 위뿐만 아니라 땅 아래 언더그라운드 영역도 저희는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려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분석을 한다거나 공기 흐름 분석,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건물을 하나 짓게 되면 그 건물로 인해서 얼마나 바람 유통이 안 좋은가를 갖다 고려해서 다시 그런 걸 검토를 할 수 있고요. 또 오염이 어떻게 퍼질 것인가, 그런 거를 분석을 한다거나 이러한 가상의 실험실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테스트 베드입니다. 어떤 현실에서 뭐를 해보기 전에 한번 저 시뮬레이션과 다르게 테스트 베드로 한번 돌려보고 싶을 때를 하는 겁니다. 건물 대피를 해본다가 이제 불이 났었을 때, 여기에 예시는 하나는 불이 났거나 대피를 할 때 리더가 있어서 어느 쪽으로 가시오 가이드를 해줬을 때와, 두 번째 경우는 가이드를 안 해줬을 때 시간이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인가, 얼마나 우왕좌왕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교통의 변경을 갖다 여기를 해본다면 어떻게 트래픽이 바뀔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보시는 것처럼 태양열 설치 검증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상으로 태양열판을 설치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거랑 다르게 저희는 이제 그림자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그림자까지 고려해서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이 여기 어디다 하는 게 가장 최적일까, 그런 거를 찾아서 정확한, 그리고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해 고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시뮬레이션 되니까 정확한 거를 추측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음 같은 것도 여기에 나무에 의해서 영향이 어떻게 받고, 그런 것도 다 테스트 베드로 삼아 가지고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결과를 가지고 실제 정책에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플래닝 영역으로 본다면은 여기 뭐 너무 쉽지만은 도로를 갖다 새로 뚫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잡아보고, 플래닝 관점에서 풍량을 고려해서 건물을 배치한다 본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림자를 가지고 이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림자가 항상 비치는 영역은 공원 영역으로 삼고, 뭐 저녁이 그림자가 아름다운 데는 다이닝 영역으로 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도시계획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예는 여기까지는 기존에 있는 육교입니다. 요 육교는 새로 만드는 육교를 3D로 먼저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성이 좋아지는지, 그리고 3D로 하게 되면은 2D의 내비게이션이랑 다른 거는 뭐가 있냐면은 2D는 그냥 길이 있잖아요. 얼마나 사실 가기 힘든지 모릅니다. 경사길인지도 모르고 내리막길인지도 모르고 휠체어를 타신 분이 가기가 편한 길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3D를 가지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휠체어를 타신 분이 가기 편한 길을 따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길은 거리는 짧아도 멀기 힘드니 돌아가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연석까지도 자기가 피해가면서 그런 거를 고려해 볼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계속 발전할 영역입니다.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인데요. 리얼 세계에 있는 그 많은 IoT 데이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걸 가지고 시민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가령 온도가 몇 도가 이상 되면 팬이 돌아가게끔 설정을 한다거나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교통 흐름이라든가 이 부분은 뭐 학교도 아까 전에 버추얼 싱가포르 프로젝트 한 거는 보면은 이제 민간도 있고 대학도 들어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도 들어가 있고 MIT도 들어가 있고요. 다 그런 데에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네이션은 아까 전에 봤었던 그 부분인데요. 스마트 플래닝과 인바이러먼트는 간단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스마트 에스테이트 서비스와 스마트 리빙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시로 들었던 거는 스마트 에스테이트 서비스는 싱가포르에는 엘리베이터가 24,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걸 어떻게 관리할까라고 했었을 때 그런 것도 관리하는 거로 아이디어를 삼아가지고 저녁에 똑같은 시간은 아니죠. 저녁에 사람이 없는 시간에 가상이 아니라 실제로 신호를 줘서 움직여 봅니다. 그래서 상태를 딱 관리하고 그거를 모니터로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고요. 뭐 그러한 기술들을 이렇게 스마트 네이션으로 또 확대를 시켰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됩니다. 사실 버추얼 싱가포르라는 거를 추진할 때 초기부터 이거를 얼마나 기획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버추얼 싱가포르를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쌓이는 거 가지고 싱가포르에서 뭐를 했냐면 빅데이터 경진대회라는 걸 했습니다. 이 대상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입니다. 그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모았냐면은 일단 이걸 말씀드린 거는 피플과 시스템과 인포메이션 중에 저희는 어쨌든 종국에는 피플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목에 이렇게 차고 있는 게 그 센서 하나씩 차고 있습니다. 센서 하나에 보면은 일생생활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데이터가 이 안에 계속 로그가 되고 있고요. 이걸 아침에 출근이 아니라 아침에 학교 통학할 때부터 하교할 때까지 집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차고 다니면서 이 모든 데이터를 다 모입니다. 2015년에도 이런 그 데이터를 축적했고 2016년에도 데이터를 축적했고 뭐 약 9만 명의 학생들이 이런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어디에 썼는지 바로 이렇게 썼습니다. 빅데이터 경진대회라는 걸 해서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쌓은 데이터를 자기네들이 한나절 동안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배웁니다. 그래서 자기네 데이터를 가지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에다가 자기네들의 막 데이터를 경진대회를 하고 여기서 굉장히 이 친구가 실존하는 친구고요. 이 친구가 한 말은 빅데이터 경진대회는 왜 우리가 학교에서 생물, 물리, 지리를 배우는지 알게 해주었다. 이것은 확실히 과학과 수학에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관점을 변화시켜 주었고 여학생도 이러한 직업에 더 많이 참여해야 된다고 느끼게 되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 빅데이터 경진대회의 파이널 레포트 중에 일부입니다. 이게 너무 왜 와닿냐면은 정말 저희가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얼마나 더 펀더멘탈한 거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와닿아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은 이렇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학생들의 액티비티 레벨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학교를 갔다 올 때 버스를 많이 타는지 돌아올 때 뭐를 타는지, 그리고 하루에 걷는 양이 시간대별로 어떤지, 나이대별로는 어떤지,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타임 스팬, 그 하루 중에 일과 아웃도어 활동을 하루에 몇 시간을 밖에서 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빅데이터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아주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좀 인상이 깊어가지고요. 아마 이거는 부가효과로 생각됩니다. 처음에 싱가포르를 기획했을 때보다가 오히려 더 큰 효과를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얻지 않았나 싶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싱가포르, 아까 전에 좀 동영상도 간단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버추얼 싱가포르는 싱가포르만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도시에서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프랑스의 렌이라는 도시입니다. 렌은 규모는 뭐 인구가 약 45만 정도 되지만은 성장 규모로는 뭐 프랑스 내 뭐 2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을 하다 보니 도시 문제를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버추얼 싱가포르처럼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뒤에
바탕화면에 깔린 장면은 노이즈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스마트 시티를 위한 플랫폼을 뭐 저희의 목소리보다는 딜로이트의 목소리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도메인이 있습니다. 전력 부분도 있고, 교통 부분도 있고, 에너지 부분도 있고, 그리고 환경, 보안,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대부분의 이러한 스마트 도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전에 스마트 시티라는 건 어차피 기술이 발달되면서 나오는 컨셉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먼저 준비한 데 위주로 먼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같은 현상이 생긴 겁니다. 모든 프로토콜과 데이터와 그런 것들이 각자 자기에 맞게 서머리 게더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더 이상 시너지가 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도 같고 뭐 다행히 외국도 같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딜로이트에서 제안하기를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시큐리티 영역이 아닌 이상에는 모든 플랫폼은 통합이 돼서 정말 큰 플랫폼으로 하나를 해야지 이거를 밸류를 낼 수 있다라는 거를 정리를 해서 이게 저희 솔루션에서 추구하는 바와 동일해서 타사의 사례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아까 전에 컨셉추얼한 플랫폼이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스마트 시티를 말씀드리는 조금 더 한 단계 내려간 기술적인 플랫폼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은 버추얼 세상입니다. 제일 왼쪽에 3D로 만들어져 있고요. 제일 위쪽은 리얼 세상입니다. 뭐 데이터는 있지만 리얼 세상인 이유는 저 리얼 세상의 데이터를 가시화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게이트웨이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IoT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 모여야지 플랫폼이고 플랫폼은 단 하나로 될 수가 없고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분은 제일 앞과 제일 끝부분에 플랫폼 아까 말한 컨솔리데이트 된 플랫폼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의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시티 레벨의 뷰를 제공을 합니다. 이게 큰 의미가 아닌 것 같지만 시티는 굉장히 거대합니다. 그래서 이 시티 레벨의 데이터를 핸들링 할 수 있는 기술은 이게 쉬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시티 레벨의 뷰를 제공한다는 좀 큰 의미가 크고요. 그리고 단순한 아까 말한 뭐 구글 어스 같은 거가 아닌 진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공장의 팩토리라고 있는 데이터에 있어도 이미 다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 기술을 확장을 시킨 거고,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통합되기 위해서는 사실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능해야 되고요. 클라우드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전에 저희 회장님이 말씀하신 현실과 버추얼의 거리를 제로로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철학이라면 클라우드의 철학은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클라우드를 처음 생각했었을 땐 시스템을 항상 내가 올리기 쉬운 데 있다는 생각보다가는 정말 그를 통해서 SNS가 퍼지듯이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되겠고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심장이나 그런 것부터 시작해주고 멀티 스케일과 멀티 펑션을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동영상에는 없었지만은 뭐 쓰나미가 오는 걸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위험지구를 먼저 찾아낸다거나 폭우가 왔을 때 어느 하수도가 먼저 차는지를 시뮬레이션 한다 그래서 찾아내는 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가 모두 다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 플랫폼의 역할이고, 이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과 오랫동안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탄생이 했습니다. 시티만은 플랫폼이 아니라 팩토리나 다 같은 플랫폼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의 예시고요. 이거는 조금 옛날 동영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티라는 게 정부의 자산입니다. 버추얼 싱가포르가.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데이터나 동영상을 쉽게 갖고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컨셉을 이해할 수 있게 플랫폼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요건 제가 약간 마우스로 멈춰가면서 설명드릴게요. 잠깐 멈추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처음에 이제 3D나 거기에 대한 설명이다. 2D 맵을 만들고 3D 블락을 잡고 저 부분을 조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2D에서 이제 접근을 해서 3D로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표면을 입힙니다. 이거는 표면을 입히고 필요한 데이터 지리 정보를 매핑을 하고요. 그리고 각종 기구 인프라스트럭처를 올리고 그리고 하이퍼 리얼리스틱으로 가고 다음에 이머시브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게 플랫폼의 화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구글 어스처럼 이 동영상의 가운데 있는 부분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이게 다 업무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 시민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정부 기관의 그 도시 계획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협업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뭐 과제나 도시 내 과제들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막 건축 사업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다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각종 뭐 홍보 활동에도 사용될 수가 있고 각종 보면은 거의 모든 데이터들이 이 플랫폼 안으로 들어와서 다 쌓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는 지금 상황이고요.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 결과도 공유하고 리얼 데이터를 플랫폼에 와서 지금 내가 알고 싶은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 또 시티즌, 그러니까 시민들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거가 목표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런 서비스나 그런 것들이 개발자 관점이 아닌 시민이 필요한 관점에 협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주 플랫폼의 형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고민을 하다가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전문가고 너무 잘하시지만은 저희 관점에서 한번 약간 문제점도 한번 짚어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위쪽이 리얼 세상이고 이쪽이 버추얼 세상, 사이버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뭐 저희가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리얼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ICT, IoT나 어떤 기반 시설이라던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진행됐었던 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한 줄로 각종 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통합 관제 운영 센터를 구축하는 걸로 약간 한 줄로 정리를 해봤고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도시에서 되고 있고 어떤 자료를 보니까는 국토연구원 자료로 기억하는데요. 한 지역당 평균 300에서 400억 정도의 투자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보면 통신망, 도시통합운영센터, IoT 연계 기반 시설, 시스템 통합 그런 거고요. 그 예시로 보면은 응급의료, 재난대응, 범죄 지원이 아니라 범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범죄 예방이죠. 예. 그리고 시설물 관리, 안심기가 그런 굉장히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 맞습니다만 저 아쉬운 점은 이쪽으로 넘어가서 플래닝과 시뮬레이션 정말 플래닝 영역의 기억이 좀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고요. 추진 이슈를 제가 스터디한 걸로 간단히 적어봤습니다. 유사한 기관이 유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기술일지라도 계속 중복돼서 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자체 관점에서도 그렇고 정부 부처도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번째 문제는 정보 연계가 이거는 실제로 그쪽 관련 분한테도 얘기를 들은 건데요. 어떻게 좀 융합을 해서 시너지를 내고자 해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를 못하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특히 뭐 전기 데이터라든가 그런 건 사실 보안 사항에도 해당되거든요. 그러더니 부서를 넘어선 그러니 어쩔 수 없는 사일로의 플랫폼을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시설물을 중심으로 추진하다 보니 너무 관리가 어렵다. 이 예시는 신문 기사에 있었던 건데 그 북촌 한옥마을에 스마트 시티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고 IoT 관련된 어떤 사업을 17개를 착수를 해서 실증 검증 단계가 끝날 시점에 17개 중에 8개가 스톱이 됐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너무 시설물로 가다 보니까 저 관리의 어려움이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항상 약간 이제 밸런스 있는 관점에서
관리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느낌표를 했습니다. 느낌표를 했는데 이것만 해서는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쪽은 물음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기반한 시스템과 통합은 과연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시민과 민간 기업이 참여는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예방과 플래닝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속적인 서비스 발굴은 저희가 하고 있을까요? 그걸 하려고 하면은 이 두 개가 연결된 융합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저희 버추얼 싱가포르 프로젝트라는 금액이 크다면 크지만 사실은 800억이라면 도시 하나, 국가 하나를 바꾸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지는 않은 금액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발표 마치고 오늘 토론 시간이 많으니까 들어가겠습니다.